모형 휴대전화를 미끼로 600여만 원의 담배를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감옥을 출소한 지 10일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공연을 마티네 콘서트로 재개했습니다. 관객들은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객석은 착한 거리 두기로 뛰어앉았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탈부산 현상이 51%에 달했습니다.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통해 짚어봅니다.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 야산에서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6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모형 휴대전화를 진짜라고 속여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감옥을 출소한 지 10일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시내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다이어리를 종업원에게 건넨 뒤 물건을 받아 사라집니다.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 휴대전화와 명함이 든 다이어리를 맡기고 잠시 후 계산하겠다며 물건만 받아간 겁니다. 하지만 남성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친구가 오면은 그 친구한테 돈을 받으면 된다. 핸드폰이나 이런 게 뭐 민증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잠시 빨리만 갔다 오겠다 하면서 갔다가 나가시더라고요. 40대 남성 A씨는 시내 15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담배와 문화상품권 등 6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모조 휴대폰을 진짜처럼 속여 범행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전시된 모형 휴대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진짜 기계랑 목각이랑 무게도 똑같이 다 만들어져서 전부터 직접 켜보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0여 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뒤쫓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A씨의 신발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이한 형태의 신발에 걸려있던 여관을 급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상표가 없는 흰색 약간 목이 올라간 신발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신발과 거의 흡사한 신발이라는 걸 발견했고 A씨는 가로챈 물품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남아있던 담배 50보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울의 한 탁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탁구장.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됐던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인천시에서 온 공문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신고체육시설 그 4개 업종에다가 거기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운영 자제를 권고드리고 일단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시는 사업주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 탁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공을 주고받는 운동, 활동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러게 힘드네. 숨 막히는데? 네, 지금 한 10분 정도 탁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땀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1시간가량 더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탁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나 마스크를 벗을 확률이 높을 뿐더러 공 등 장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잘 끼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물건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접촉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개물을 통해서 감염이 됐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나 또 결과론적으로 보나 탁구장에서의 감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체계적 대응 매뉴얼과 상시협의체 구성, 환자 발생 대비 학교, 보건소 간 한라인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는 국가 환경체험 교육관 조성과 신중년 생생종합타운 조성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됐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와 부산 미래교육 4개년 비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등 경계 없는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9일 12시를 기준으로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 유흥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유흥시설 등 71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됐지만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 시설은 운영 자제를 권고받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 명부를 71개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특별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020년 첫 공연을 9일 마티네 콘서트로 재개했습니다. 첫 콘서트는 사랑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는 2020년 첫 공연인 만큼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멈췄던 공연 소식에서 이제 저희 마티네 콘서트로 다시 재개했는데요. 원래는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6월 9일부터 이렇게 12월까지 총 7회 공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손 소독제를 이용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열 체크를 하신 뒤에 객석 안에서는 한 칸 뛰어앉기로 지금 착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마티네 콘서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영화의 전당의 특색 있는 공연입니다. 다음 달에는 기타리스트 4명으로 구성된 그룹 피에스타의 공연과 8월과 12월에는 발레리나 김주원의 해설과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년 부산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가는 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부산 청년들의 탈부산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떠난 인구는 2만 3천여 명, 이 중 51% 이상이 20, 30대입니다. 10년 넘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12,000명 이상이 꾸준히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탈부산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공채라던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2번씩은 공채가 올라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올해까지만 일단 부산에서 취업을 좀 부직 활동을 해보고 안 되면 좀 서울이나 이런 쪽에 다른 데도 좀 알아봐야 되고 저는 부산에 좀 계속 있고 싶은데 실제 부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직업 때문이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전체 지역기업의 99.7%는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순위 전국 100대 기업 중 부산에 소재한 곳은 한 곳뿐.
천대 기업도 34곳에 불과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또 더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탈부산 행렬의 57.8%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향했고 경남 등 부산 인근 지역으로도 35%가 이동했습니다. 사실은 부산에서 살면서 부산 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크게 부산 쪽에 중공업이나 이런 큰 업체가 없어서 울산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의 인구 활력과 도시의 경쟁력은 10년 넘게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18세에서 34세, 즉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도 중 꼴찌 수준입니다. 감소율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겠다며 부산시는 매년 수백억이 넘는 청년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도 일자리나 주거 안정 분야 등 6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3,000명 가까이가 부산을 떠났고 20, 30대가 이 중 45%를 차지했습니다. 잘 알아보지 못하면 좀 모르는 그런 정책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좀 청년들한테는 좀 체감이 안 오는 것 같고요. 좀 뭐 단기적으로 뭐 지원을 해주는 뭐 금전적이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가 된 부산. 20, 30대 청년층의 탈부산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부산 진구와 콜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가 청년 창업기업 육성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진구는 콜리지 코너 부산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기업을 모집하고 콜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는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군은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메이드인 부산 진구 청년 기업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오전 10시 50분쯤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력수 한 그루 등 임야 60제곱미터를 태운 뒤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송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새벽 4시 40분쯤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레저보트 A호를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켜 선장 B씨를 구조한 뒤 보트를 하리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영도 하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운항하던 보트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주문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크게 늘면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굉음을 내는 불법 개조와 난폭 운전, 불법 정비업체는 물론 상습 법규 위반자 소속 배달업체도 포함됩니다.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야간에도 오토바이 법규 위반 등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안전모 배부 캠페인과 배달업체와 오토바이 판매점 등을 상대로 안전운전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제고의회가 제224회 정례회를 열고 15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후반기 의장단을 포함해 원구성이 진행되는데요. 얼마 전까지 의장단 선출 방식을 두고 빚어진 마찰이 본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최현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연제고의회가 제224회 연제고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연제고의회는 위원회별 2019 회계연도 결산과 후반기 원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의회 진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종욱 의장이 의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권성화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 방식에 대해 새로이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추가를 위함입니다. 권성화 의원이 제기한 안건은 사전에 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뒤 투표를 진행하자는 것. 기존에는 11명 의원 모두가 잠정적 후보인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한 것과 달리 당별 후보를 내는 부분에서부터 의결을 거치자는 겁니다. 권 의원의 발언에 박종욱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찬성 6표, 반대 5표로 권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차 본회의 때 상정돼 향후 의장단 선출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의견차가 첨예해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9일 금정구의 한낮 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으며 부산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지역 공식 관측소인 대청동 기준으로는 9일 최고 기온이 29.4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날 부산 진구는 33.6도, 북구 33.1도, 남구 30.8도, 동래 30.4도까지 올랐습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인당 5만 원씩을 배부했습니다. 해운대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5월 38만 5천여 명의 주민인 96.2%가 수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지급 기준일자부터 신청일 사이에 이사해 전출지와 전입지 양쪽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 3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재외국민 거주자와 결혼 이민자 1,500여 명에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의대 산학협력단 생체조직 핵심 연구지원센터가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은 대학 내 다양한 연구 장비를 학문 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하도록 핵심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경력이 많은 장비 전담 인력의 전문적인 관리와 연구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동의대 생체조직 재생 핵심 연구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2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영도구 청학 1동에서 청학마을 슬기로운 양산생활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산 쓰기를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폭염을 극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취지입니다. 청학 1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동네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 40세대에 양산을 배부했습니다. (6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에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부터 비 소식이 예정돼 있어 세차는 실내 세차만 간단히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 해상은 구름 많이 끼겠고 남해동부 해상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두 해상 모두 최대 1m까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이동하며 날씨 변동성이 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7도 오가며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